안녕하세요. 수익마켓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배를 채우셨다면 이제는 내 계좌를 채워줄 알찬 시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강의 시간과 더불어서 상담 많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잠시 후에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적어서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문자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바로 문자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정확 명료하신 우라노스님, 오랜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다산 네트웍스 7,980원에 25% 매수하셨고요. 지인 소개로 매수했는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을 선택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EDGC 6,1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두 종목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다산 네트웍스, 이 종목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이제 뭐 문자에 보니까 이제 좀 적자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를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실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딱 HTS 상에서 재무제표를 딱 키면 바로 첫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근데 보통 이제 첫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소위 말해 재무제표를 이 HTS에서 공개하는 게 이 개인 투자자들 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금융기관이 볼 수 있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좀 보시려면 개별 재무제표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개별 재무제표를 들어갔을 때 2017년부터 이미 흑자로 전환되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흑자로 전환된 이유는 역시나 뭐 통신망 설비 투자에 대한 이런 뭐 장비들이 납품되기 시작하면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됐었던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의 또 강점은 이제 자회사 다산존 솔루션즈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진출됐다라는 거죠. 미국에 진출되면서 미국 기업을 또 인수를 하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향 또 5G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LTE 투자 시절, 그러니까 4G 투자 시절 때 당시에 일본 쪽에 대한 장비 납품이 있었는데, 해당 기업 역시 이번에 또 일본 쪽에 대한 장비 납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통신망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양쪽에서 이제 더블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다만 다른 5G 종목 대비해서 이번 시장 하락 때 가장 조금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 일단은 미국향 매출이 워낙 다른 기업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도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통신 장비 회사들 대비해서 PER이 해당 기업이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 이제 PER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빠질 때 조금 더 하락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7,8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좀 형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7,800원 구간만 돌파한다면 충분히 제 밸류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고, 저는 앞전에 직전 고점 10,000원까지 간다는 측면에서 목표가 10,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웍스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EDGC 이 종목 한번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EDGC라는 종목이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확진이 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확진자가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다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좀 괜찮아지고 있지만 현재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국내에서 이슈가 됐었던 진단키트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DGC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EDGC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솔젠트라는 회사가 이 실제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시약 그리고 진단 키트까지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EDGC가 대신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은 이 구간 왔다가 빠지고, 그죠?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하락하고, 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이 박스권을 돌파 나오려면 더 큰 이슈나 더 큰 상승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이슈가 있을까? 사실상 그거보다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DGC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치시고 손절가 라인 때는 저점 라인 때입니다. 일단은 5,800원 잡으시면서 단기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줬을 때는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바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네. 점심 드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 크실까요? 필립스 마르스님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필룩스시고 바로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도와드려야 네. 될 것 같으세요.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 아유,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맑으신 거 보니까 또 몸이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건강해요. 아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잘 조심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필룩스를 8,160원에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언제 잡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잡았는데 임상시험 2차 들어가고 누가 15,000원까지 간다 그래서 해놨는데 안 가고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15,000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네. 잡았는데 쭉 빠졌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혹시 그 필룩스는 그러면 임상 때문에 그냥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네. 필룩스라는 게 혹시 과거에 보시면은 2018년도에 이렇게 80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이때 급등 왜 나온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제가 주식은 잘 몰랐고 어떤 일 추천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묶였어요. 누군가가 그냥 찍으라 해서 찍었는데 네. 이게 손실 났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머니 주가라는 게 올라가려면은 기업의 좀 가치가 올라가야 주가 뛰겠죠? 네. 근데 필룩스는 조명 만드는 기업인 거 아시죠? 조명도 하지만 그냥 요거 바이오 쪽도 한다고 들어가지고. 그죠? 이제 필룩스가 네. 조명도 만드는데 바이럴진이라는 투자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바이럴진이라는 기업이 이제 대장암, 전이암에 대한 항암제를 개발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필룩스가 리미나투스라는 기업에 이 바이럴진의 지분을 팔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럴진의 지분을 뭐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바이럴진의 지분을 리미나투스에 팔았는데 그 대금을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리미나투스의 주식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게 과거에 보통 이렇게 8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은 또 이제 그만큼 올라간다. 그 자체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머니 등산 백두산 한번 딱 갔다 왔는데 또 한라산 가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못 가죠. 그죠? 비슷한 네.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8,160원이면은 그렇게 엄청 높은 구간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그죠? 매수가가 엄청 네. 높진 않아요. 네. 그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네. 지금이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수혜라든가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 네. 단기 반등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요? 네, 또 왜 리미나투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 네, 그래서 그래요? 충분히 나쁘진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점은 일단 5,000원 라인 때, 5,100원 라인 때 손절가 잡고 가는 게 좀 긍정적이라 생각하고요. 5,100원 라인에 손절가 받고. 네, 목표가는 일단 7,0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일단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7,000원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부터 일단은 싹 다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추세를 좀 돌려주는 걸 먼저 보면 추세가 돌아가면 7,000원까지 볼 수 있고 7,000원 네. 달성되면은 2차 목표가 매수가 8,160원까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8,160원까지? 예. 본전 오면은 전략 매도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어머니. 아우,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네. 아시겠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은지. 네,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반도체고요. 18,800원에 매수가 2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라노스님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고요. 자, 많이 고민이 크신가 봐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평단가는 3,55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반도체는 우라노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서울 반도체라고 해서 네.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 잘 간다고 하셨잖아요, 반도체.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게. 아, 아닌가요? 반도체가 네. 아니고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제 LED 관련된 기업인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디스플레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CRT, 그 다음에 LCD, PDP, LED, OLED 이렇게 순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LCD나 LED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런 굵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싼 값에 많이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LCD, LED에 대한 경쟁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2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신저가를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LCD, LED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LG 디스플레이 매출이 76%가 LCD, LE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역시 주가를 지금 보시면 알겠는데 약 지금 2017년 고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는 사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 경쟁성을 뺏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OLED라든지 마이크로 LED에 대한 경쟁력은 있지만 과거 전통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잃어버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갖고 이미 어느 정도 좀 빠진 만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있었는데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 이제 바이러스 발병이 되면서 공장들이 생산 중단을 하다 보니까 LED, LCD를 못 찍어내면서 LED, LCD가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죠. 현물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루멘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반등 나왔고 추가적으로 서울 반도체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바로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서울 바이오시스가 마이크로 LED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자체적인 모멘텀은 좋으나 저는 서울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좀 손절가를 먼저 일단 제시를 해드리자면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입니다. 14,800원 구간 손절가 정확하게 지키셔야 될 겁니다. 이 구간 지키지 못한다면 과거에 크루셜텍이 약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 꼭 지키시라는 말씀드리고 시장이 조금 이제 상승 나올 때, 반등 나올 때 해당 종목들도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은 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약간 W형 방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17,500원까지는 저는 단기 반등 가능하다고 보니까 단기 반등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해서 포트를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라 LED 관련주인 서울 반도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 종목은 바로 마르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뭐 창투사 쪽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이슈로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SD 바이오센서라는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사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우하향세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단기 급등세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이 번지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까 이리지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많이 나와도
아마 상승세가 뭐 2,100원 그 이상까지 올라올까라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이트는 인베스트먼트 자체적인 이슈다. 뭐 창투자 이슈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과 손절가는 1,7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차로 2,000원 돌파하는 거 보시고요. 돌파 못하더라도 저는 웬만해서는 손절가 지키시면서 천천히 들고 가는 걸로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바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노 인센트먼트. 네, 이노인스트루먼트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3,100원에 15%. 네, 3,100원에 1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좀 빠져있는 모습이라서 빠르게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자,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예, 전문가님 도와드릴까요?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예, 예. 바로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사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조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최근 2월 달에 상승할 때 혹시 이제 예, 예. 매수를 하셨나요? 예, 예. 근데 일단 2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왜 요거를 안 파시고 혹시 계셨을까요? 그때 올라왔을 때 바로 샀어 그래. 올라왔을 때 사셨어요. 예, 예. 혹시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으로 이렇게 매수를 접근하셨을까요? 그 5G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네네. 그 지금 잘못 샀어 지금 팔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이 5G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일단 통신 케이블 회사입니다. 광 케이블 회사인데 이제 예. 직접적으로 이제 5G 설비 투자에 이제 영향을 받는 기업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광 케이블 관련된 회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대왕광 통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예. 혹시 대왕광 통신 최근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다른 5G 종목들 다 올라갈 동안 이 종목 지금 신저가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신저가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광 케이블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저가가 나왔었던 이유가 그거고 최근에 일단 반등 나올 때 접근하신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역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동네인데 이 우한이라는 동네가 광 케이블 집적지입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이노 인스트루먼트의 최대 주주가 중국 유한공사고 거기에 반사이익을 봐갖고 단기 반등이 나온 케이스라서 저는 여기에서 좀 사실 빨리 매도를 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온다라면 빨리 좀 빠져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동전 주고 시가총액이 400억이라 특별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 조금만 반등 나와도 일단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추세 지지 구간이 지금 일단 1,760원이니까 예. 손절가는 반드시 1,760원을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정말 뭐 상패 시즌에 잘못 두들겨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1,760원 꼭 손절가 지키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 최근에 어쨌든 우한시에 대한 모멘텀과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증자 발행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좀 세게 때린다라면 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3,000원까지 좀 노려셨을 경우 빠져나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현재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자, 저는 바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시황의 황제 우라노스님, 일진 머티리얼즈 49,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쭉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불멸의 예쁜 청순 가련형의 소녀 앵커 현미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바로 도와드릴게요. 남선 알미늄에 3,219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여쭤볼 건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왠지 제가 네. 지금 이 시청자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작년 2019년 봄에 제가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문자를 보내셨던 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자를 제가 좀 많이 봤던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그 표현을 드렸을 겁니다. 2019년 봄에 문자를 이렇게 주셨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은 상당히 좋은데 다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증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못 가지만 결국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노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부터 실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고점 대비해서 2019년 상반기 때까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공장들 계속 짓고 증설하다 보니까 비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었다라고 봐야죠. 근데 정말 뭐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에 따른 이제 매출을 인식하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구리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PER이 좀 상당히 비쌉니다. 업종 PER이 20배에서 30배 기업들은 괜찮은데 40배, 50배 넘어가면서 좀 가격 부담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45,500원 손절가 잡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45,500원 구간 지킨다라면 아마 이 구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횡보 이후에는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불멸의 예쁜 청순 가련형의 소녀 앵커 현미님이라고 외쳐주셨어요. 남선 알미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남선 알미늄 봐드리겠는데 뭐 예쁜 청순 가련형 앵커님이 봐주셔서 제 종목을 더 열심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종목 보겠는데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기업 자체만의 이슈력이 있다보다는 정책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정책 이슈를 가지고 급등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급등이 나온 이유도 정책 이슈를 가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 급등이 나오려면은 정책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이 코로나19가 한번 휩쓸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책이 다 묻혔습니다. 뭐 어떤 정책이 있다 없다 이 자체도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자유주행이든 규제 혁신이든 뭐가 있더라도 다 묻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흐름 보기보다는 아마 3월 말 전까지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월 한 21일, 22일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830원 잡으시고요. 중기적으로 보는 걸로 하고 4,500원 돌파하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원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을 바로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삼성전자 57,000원 비중 4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 삼성전자 도와드릴게요. 또 다음 종목은 바로 이 종목 수익 맛을 잘 보고 있습니다. 명문제약 6,500원에 매수하셨고 50%라고 하십니다. 손실이 크신 것 같으시고요. 자,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 고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갖고 어쨌든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뭐 좀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키친파동이라고 하죠. 키친파동상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이 주가의 흐름이 참 재밌습니다. 보통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약 100%에서 120%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조정받을 경우 보통 30%에서 35%까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차례 정도가 아니라 과거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형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 저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1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 또한 역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건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엔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증설과 투자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주가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일단은 7만 원까지는 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는 좀 충분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만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정고점이었자 지금 현재는 지지 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구간이죠. 53,7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명문제약이었는데요. 이 종목은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명문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또 우연치 않게 코로나19와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억제 효과를 만드는 약을 개발한다는 이슈에서 주가 상승이 나와줬는데 마찬가지로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 돌파는 힘들겠다. 왜? 대장이었던 진원생명과학도 박스권을 돌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돌파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전 절반 정도는 매도를 치시고요. 손절가만 4,750원 잡으시고 코로나19가 이게 지금 더 심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모든 경제라든가 우리 삶에 영향을 너무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거의 퍼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최악이 이제 최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빠질 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고점 라인 때는 본다 정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 걸로 보면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가신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문제약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주말인데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있으실까요? NK맥스요. NK맥스시고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도요. 저 매수가는 14,000원에 40%나 돼요. 아이고, 네, 14,000원에 40%라고 예. 하셨어요.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 오늘은 저희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예, 마르스 전문가님이요.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네요. 예, 예. 아유, 네. 어머니 건강 좀 괜찮으세요? 아이, 건강은 괜찮이요. 아유, 다행이네요. 예, 예. 예, 혹시 그 14,000원에 매서 혹시 주식한 지 얼마 되셨어요? 그렇게 많이 되진 그전에 아, 갖고 그러셨어요? 까먹어서 이제 않고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작년에 샀어.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2019년 한가 딱 맞기 전에 사신 것 같은데, 그죠? 저 2만 얼마에 샀다가 또 재매수해갖고 14,000원 됐어. 단가가. 아, 2만 얼마에 사셨다가 이제 또 사가지고 이렇게 14,000원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 이 평단을? 아유, 예.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환장없이 참말로 그냥 아주. 그러니까요. 비중이 총 얼마 되신다고요? 40%. 40%요? 예. 너무 많아요, 어머니. 그런 게 지금 환장 같다는 게.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럼 다른 60%는 수익 보고 있어요? 아이고,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손해보고 있어. 다. 아유, 손해보고 계세요? 상하 프로탱크 뭐 다. 아유, 예. 그 말씀드린 게 NK맥스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매수하셨나요, 혹시? 뭐 저기 뭐 제약 좀 뭐라고 헛다툼 네, 이게 면역 항암제라 해서 그중에서 예. NK세포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 기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한가를 맞고 나서 주가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죠? 아이, 그런 게 말이오. 그러니까요. 거래량도 그리고 나와봤자 지금 뭐 신반주 이상 안 나와요. 그런 게 환장.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어머니 지금 저는 끌고 간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있다, 뭐 답이 있다라고 볼 수 없겠거든요. 예. 지금 마이너스로 보면은 거의 한 40%, 한 30몇 %쯤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40%다 돼가.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니 저는 생각에 이거를 지금 계속 끌고 간다고 해서 본전 이상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NK맥스를 지금 구간에서는 저희 지금 본전까지 보면 참 좋겠지만 본전까지 안 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디서 팔아야 돼요?
어디서 파냐고요? 그래서 아마 아니 이번에 얼마에서 팔아야 되냐 이 소리요. 그죠 어머니 이번에 제약바이오 이슈가 좀 있으면은 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00원 라인 때 돌파가 나오면은 일단 절반 파는 게 괜찮지 1,500원에 않나? 팔어? 네, 1,500원 넘으면은 바로 반 파세요. 반. 반 절반 팔고. 팔고 절반 그래도 홀딩 하시고요. 어. 예, 그 절반만 이렇게 1,500원 돌파하면 들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너무 NK맥스 솔직히만 해가지고 매수하시고 힘들잖아요, 그죠? 아이 그럼 찍으면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솔직히 이제 나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종목 고르시기도 연세에 따르면 이만 힘드시잖아요, 그죠? 눈 아프고. 돈이 없으니 사도 못해 좋다 그런 거 있어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절반 매도 하고요. 1,500원 넘으면 예. 우리 절반 매도 하고 나머지 또 좋은 종목 제가 또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방송 끝까지 보시면 종목 알려드리니까 오늘 끝까지 아니, 꼭 근데- 시청하세요. 근데 이 나중에 이거 뭐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가지고 아유, 맨날 뭐 우리 좀 이따가 저희 청순가련 이쁘는 앵커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우리 끝까지 네. 꼭 시청해 주세요. 1,500원 올라오고시오. 5,500원까지는 그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수혜 보는 거 보면은 반등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언제쯤이나? 언제쯤이 어머니 그 내가 알면은 점쟁이 하죠 어머니. 그거를 한 3월 달에나? 2주 정도 보고 갑시다. 아시겠죠? 예,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말했어 전문가님.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 팬들라고 해도 무엇이 어떻게 알아야지. 예. 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네, 어머니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 상담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상담을 이어가 보다 보니까요. 시장도 그렇고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손실 복구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저점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 뭐래서 제약바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가장 센 종목인지 이 시장에서 내 계단을 복구하면 좀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린 강의니까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난 지금 최저점에서 상승할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강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까지 앉아있다 서 있으니까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많은 분들이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낳아주고 그다음 미국 시장도 급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1년 동안 끌어올린 상승세를 한 방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 최저점에서 물론 코로나19로 수익 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번 2020년 초에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손실이 크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실이 크신 분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손실 큰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복구하면 종목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방송,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최저점에서 한 150%에서 한 100% 이상 급등이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꼭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바로 지금 놓치면 무조건 후회할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찍는다 한다면 대부분 급등세가 100%, 200%씩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00%, 200% 이미 나온 다음에 올라갔었다가 아니라 나온 다음이 아니라 최저점에서 올라가기 전에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지금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 잡아야 되는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뭐 마르스님은 솔직히 뭐 지금 제약바이오 잡아서 뭐 100% 수익 낼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르스님 100% 수익 낸 적 있나요? 라고 혹시나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익만세 플러스에 나와서 그것도 1월입니다. 이번 2020년 1월에 한창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많은 분들에게 남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마르스만 얘기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대상을 받는다면 그거는 월드컵으로 우승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101년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번 대한민국에서 생기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뭘 드렸냐면은 바른손 ENA를 공개해 드렸고요. 언제? 정확히 1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바른손 ENA를 공개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어디였냐면은 키스트를 같이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이슈는 두 가지다. 바로 영화 기생충에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키스트 이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언제? 1월 31일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그럼 충분히 누구나 이 수익만세 플러스를 봤다면은 누구나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죠.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스트입니다. 12월 31일 날, 1월 31일 날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부터 방탄소년단 컴백 이슈가 나오고 블랙스완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한 27%가량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많이 안 올라갔네요. 27%는 뭐 그냥 당일 급등 한번 나와줬네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기생충, 바른손 ENA가 얼마의 상승이 나왔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31일 공개해드린 이후부터 대략 한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이죠. 한 3거래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상한가가 나오더니 쭉 급등이 260%가량 3거래일 만에 260% 급등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연초에 나오면서 드렸던 거, 뭐 실펩트론이라든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60% 급등 나온 게 바른손 ENA가 과연 운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바른손 ENA가 가야 될 시기에 3일 전에 미리 찍어드렸기 때문에 200% 급등이 나온 걸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카데미 대상은 시기가 정해져 있었고 그 일정 이전에만 매수를 했으면은 누구나 100%든 200%든 수익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개할 종목도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만 최저점에 매수한다면은 그 시기 동안에 급등세가 나와주겠죠. 현재 상한가 4방 갔거든요. 그래서 한 260% 나왔는데 이 후속주라 한다면은 이 후속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이라 한다면은 그만큼 센 종목이라 한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놓치시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들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 겁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19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죠? 그럼 너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완치자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 종목들의 고점이나 시장이 이제 급락세가 멈추던 시점이 어디였냐면은 에볼라 이 환자가 완치자가 나와줄 때 완치가 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 환자가 어느 정도 없어져 갈 때 그 당시에 이제 종목들은 고점을 찍었고요. 시장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 부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완치자 나와주고 있죠. 확진자는요. 확진자 횡보 중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될 만하구나. 뭐 지금 당장 해결 아니겠지만 해결되는 상황이다. 왜? 제약사들의 치료제와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임상까지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19 끝나간다면은 그 뒤를 이어서 최저점에서 급등할 종목이 뭐냐? 그 종목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다. 왜 제약바이오냐? 제약바이오는 1월 13일입니다. 이 JP모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우리가 아시겠지만 1년 중에 제약바이오 이슈 중에 가장 크다는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만큼 강력한 이슈가 JP모건 컨퍼런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다 모여서 화이자, 존슨앤존슨 몇백 조 규모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모여서 어느 제약사가 약이 좋고 잘 만드는지 그 약에 투자를 하고 기술을 사갈 수 있는 그러한 학회가 JP모건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시작으로 제약바이오가 JP모건 컨퍼런스 시작으로 주가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에 언제까지 급등이 나온다? AACR까지 바로 4월 24일 미국 아마케입니다. 미국 아마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우리 항암제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 우리 항암제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밝히는 자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이 규모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기술력으로 봤을 땐 탑 5 안에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왜 크냐면은 우리가 기술력이 너무 좋으니까 해외 제약사들, 돈 많은 제약사들이 우리 기술을 사간다는 거예요. 얼마에? 6천억, 1조, 2조, 10조 원을 주고 사갑니다. 기업 자체가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얼마? 한 번 뛸 때 100%씩, 200%씩, 300%씩 뛰는 시기가 딱 1월부터 4월이다. 이 시기에 제약바이오를 놓치면은 100%짜리 5방, 6방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제약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 그 랠리가 시작되었던 또는 시작됐었던 종목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공개를 했었었는데 바로 이러한 종목이 첫 번째가 신라젠이죠.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실제로 2017년도에 미국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 박람회에서 팩사백이라는 항암 신약을 개발합니다. 팩사백이 뭡니까? 항암 신약인데요. 기술 수출을 한다면은 1조가 넘을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이슈를 받고요. 주가가 학회 공개 이후부터 쭉 1년 만에 1100%입니다. 10배가량 급등세가 나아졌다는 거죠. 대략 1100%를 한다면은 11배입니다. 어느 누가 11배쯤 갈 거라 생각했습니까? 어느 종목이 11배 이상 급등 나온다 했습니까? 제약바이오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뭐다? 약을 만들어요. 그럼 약이 치료제가 되겠죠. 하지만 기술 수출 한 방이면은 이 제약바이오 실적이 마이너스 500억이든 600억이든 실적이 20배, 30배가 단번에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뛸 때도 1100%씩 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실제로 필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필룩스도 720%가량 단기간에 한 2, 3개월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왜? 필룩스는 조명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바이럴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바이럴진이라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 필룩스의 투자사고요. 이 투자사의 바이럴진은 대장암, 전이암에 대한 항암제를 10조 규모거든요.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룩스가 지분 거의 10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룩스가 대신 수혜를 받는 거예요. 대장암, 전이암에 10조 규모를 독점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주가가 얼마 뛰었습니까? 저점에서부터 연상한가가 뛰더니 쭉쭉쭉쭉쭉 얼마? 700%, 800% 이상 급등이 나아졌다는 거죠. 언제? 201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이슈 있었나요? 정확히 보시면은 3월이거든요. AACR이죠. AACR 이슈를 받고 항암제가 뛸 때 같이 주가가 800%가 뛰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목도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동성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동성제약 뭡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대부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죠. 하지만 동성제약은 뭐다? 차세대 항암제, 바로 광역악 치료제라 부릅니다. 빛을 쏴서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 빛으로 췌장암이라는 난치암을 치료한다는 치료제로 동성제약이 주가를 급등을 시켰습니다. 세상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도 그걸로 임상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은 정확히 언제냐면은 1월입니다. 연초 JP모건 컨퍼런스 AACR이 뜨는 1월부터 4월 사이에 주가가 450%가량 단기간에 거의 한두 달 만에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라젠이 몇 프로였죠? 1100%였습니다. 방금 필룩스가 몇 프로였죠? 한 700%였습니다. 동성작이 몇 프로였죠? 450%입니다. 사실상 뭐냐? 매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제약바이오 종목은 300%든 100%든 200%든 JP모건 컨퍼런스 AACR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등세가 꼭 한 개씩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합니다. 작년에는요. 뭐 이번 연도 나왔네요. 이번 연도 뭐 2017년, 18년 450%, 1100%, 700% 나왔네요. 그럼 작년은 나왔습니까? 뭐 작년까지 나왔어야 믿을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뭐가 나왔냐 한다면은 바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40% 올라갔고요. 실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크게 나왔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번 202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2020년도 1월에 올라간 종목이었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2020년도도 다를 게 없다. 작년에 셀리버리가 뭐 200%가 올라가고 작년에 ABL바이오가 140% 올라가고 유틸렉스가 뭐 100% 올라갔다고 치면은 이번 2020년 JP모건 컨퍼런스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인 아타바이오가 뭐 당뇨병성 심증이나 표적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80%가량 이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80%가량 상승이 나와줬고요. 펩트론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이번 2020년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면서 4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2020년 JP모건 이슈만 가지고도 80%씩 45%씩 급등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급등이 나온 것들이에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갈 만한 종목들은 아까 봤지만 AACR 이슈 동성제약 450%, 신라젠 1100%, 필룩스 800% 같습니다. 그럼 뒤를 이을 종목들은 한 100에서 그 이상까지는 급등 기대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바른손 ENA가 200% 갔는데 그 뒤를 이을 종목들은 더 크게 상승하고 급등할 만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이슈 또는 무슨 약을 만드나요?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목이에요. 진짜 제약바이오는 어디서 나온다? 바로 AACR에서 나온다. JP모건 컨퍼런스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AACR에서 대장주가 나온다 말씀드린 건데 어떤 대장주냐? 바로 국내 최초입니다. AI 인공지능 면역항암제를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AI 인공지능 면역항암제 뭔가요? AI 인공지능이 그 사람에 걸린 암이 달라요. 성질이 다릅니다. 똑같은 대장암이더라도 똑같은 위암이더라도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 암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이 면역항암제, 이 사람은 이 면역항암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안성맞춤의 면역항암제를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약을 만들 때 후보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으로 임상 1상, 2상, 3상이 들어가는데 3상에서 꼬꾸라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하한가를 가고 급락이 나오죠. 그럼 그동안 쓴 돈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후보 물질을 미리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임상 1상까지 갈까? 2상까지 갈까? 3상까지 갈까? 또는 3상 이길 확률이 몇 %일까? 임상 2상 승리할 확률이 몇 %일까? 이거를 분석을 해서 임상 3상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99% 승률, 임상 3상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을 만한 후보 물질만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 가진 기업이 이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면역항암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 기업이 지금 시장 2020년 아마 AACR을 장식할 대장주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 기업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으로 면역항암제를 만드는 이 기업 제가 오늘 집중합니다. 500조, 600조 규모의 AACR 항암 시장입니다. 이 항암 시장 AACR 미국 암학회를 독점할 수 있을 만한 항암 대장주를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입니다. 3시 마르솜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단 한 번도 제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최초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안성맞춤으로 면역항암제 만들어는 인공지능 면역항암제 개발하는 이 제약사 충분히 공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2017년, 18년, 19년 신라젠 1100%, 동성제약 400%, 필룩스 800%, 이번에 JP모건만 하더라도 80%, 50% 급등 나왔고요. 작년에도 셀리버리 200%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번 AACR에서 대장주 한 종목 나오는데 그 종목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할 제약바이오 관련주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